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라캐스트의 노경빈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채용에 대해서 요즘 가장 고민인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상 이제 첫 번째 얘기만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일단 지원을 어떻게 많이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사실 채용의 정의가 적합한 인재, 우리 병원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뽑는 거잖아요. 뭐 뛰어난 인재가 우리 병원에 온다고 또 오래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적합한 인재인데,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우리 노이사님이 이제 적합한 인재가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적합한 인재들이 지원하려면은 좀 어떻게 하면 적합한 인재가 지원할까요? 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병원의 어떤 진료 컨셉을 이제 실현할 수 있게끔 공통 역량, 즉 인재상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만들어 놓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정말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면접을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직무기수서도 그렇고 이제 할 때 요즘 MZ 세대들한테는 좀 더 명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요. 네. 왠지 뭐 안 하던 걸 갑자기 시키거나 뭐 다른 거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를 할 경우는 사실 뽑았는데 또 나가는 경우잖아요, 대부분. 네. 나가게 되니까 사실 또 엄청난 낭비예요, 서로. 병원도 낭비고 사실 그 이제 다 그 지원자도 낭비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이제 최근에 제 아는 지인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뽑았는데 완전히 서로 다른 거예요, 지원자와 뽑는 사람의 어떤 직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사과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면접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 하고 이제 보냈다는 거를 이제 그래서 선물까지 챙겨 보냈대요. 너무 미안해서. 이제 면접 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직무인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뽑는 사람도 그렇지만 온 사람도 자기가 생각한 거대로 뭔가 기획해서 잘 와서 거기 오려고 사실 뽑으려고 면접까지 이제 뽑히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좀 이 직무나 이런 게 전혀 안 맞으면은 이제 와서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저는 병원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아까 인재상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재상과 어떤 직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직무가 개원 전에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잘 안 서실 거예요, 머릿속에. 그럴 때는 이제 도면 딱 펼쳐보시고, 이제 환자들이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검사받고, 진료받고, 치료받거나 시술하는 어떤 그런 모든 플로우 있잖아요. 그런 플로우들을 한번 싹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플로우의 접점별로 직원들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무는 뭐 코디네이터가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AN 선생님이 하시는 게 좋을지 이렇게 한번 플로우를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접점을 별로 이제 직군이죠. 직군을 넣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좀 직무를 넣어보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7, 80% 개원 전에 설계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재상 할 때 우리가 경영에서는 핵심 가치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칼이 들어와도 뭐 바꾸지 않을 이제 이제 원칙 같은 거예요. 사실 모든 인재들이 다 갖췄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원하는 인재들의 역량이 이렇게 탁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주는 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쪽에 이제 현황들을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가질 거 정확히 이거는 좀 갖췄으면 하는 거와 또 이제 리더가 다 갖출 수 없으니 좀 부족한 것들을 좀 잘 정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너무 이제 다 거쳤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원장님들께 꼭 그래도 의료 종사자라면 이 부분은 좀 갖췄는지를 보세요 하는 역량이 뭐냐면 감성 역량이에요. 감성 지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그래도 네, 공감 능력도 있고 밝고 좀 이렇게 사람들과 화합이 잘 되시는 분들로 채용하시는 것이 서비스업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늘 환자를 만나는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감성 지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저희 예로 처음에 이제
채용하는 개원 처음 하는 원장님들은 이제 현재 직원들의 역량 수준에 를 파악이 안 돼서 초반에 이제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돈 10만 원 더 달라고 하는데 해서 놓친 또 인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대로 더 뽑아봤은 더 안 좋은 인재들이 온다든지 사실 어떤 평균치를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오랫동안 채용을 하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그냥 채용을 뭔가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해서 그냥 오히려 대충 뽑는 그냥 뭐 이 정도면 뽑읍시다 이 정도 뽑읍시다라는 일을 또 반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리더가 적어도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요거만큼은 좀 아까 감성지능이다 그러면 고객한테 이제 뭐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 서비스를 해야 된다면 요 지능만큼은 좀 갖춘 인재로 뽑겠다라든지 이런 좀 딱 그 정도의 어떤 작은 기준은 핵심 가치는 좀 딱 정해놓고 인재를 뽑는 게 사실 적합한 인재를 뽑는 거고 들어와도 좀 오래 일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오래 일해야지 매번 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그런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적합한 인재를 좀 뽑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면접을 잘 보셔야죠. 예. 그런데 면접을 잘 보기 전에 필요한 거는 질문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면접지 설계를 다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균형적으로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공평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배점을 두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감성지능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간성을 가장 많이 중심에 두고 보시고 그리고 직무에 대한 지식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경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경험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좀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영역에서의 이제 면접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모두 만약에 지원자가 10명이면 지원자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채점 평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채점해서 결과를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또 여기서 또 원장님들이 사실 면접지를 놓고 제대로 면접 보는 원장님들이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의원들 보면은 심지어 병원들도 가면은 너무나 체계 없이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 저희 이사님이 원장님들도 면접을 보지만 또 지원자들도 또 병원 면접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서로 쌍방에. 왜냐면 뭐 엄청나게 막 급여를 주고 여기 반드시 여기밖에 없고 이런 곳이 아닌 이상은 서로 쌍방의 면접을 보는 건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원장님들이 면접 봤을 때 너무 많은 인재들 또 놓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면접 보는 어떤 애티튜드나 면접 보는 방식 또 다 보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면접 보러 왔다가 실망하고 여기 안 오는 거죠. 아니 실제로 채용 사이트에서 조사했는데 58%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입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님이 이제 체계적으로 그런 면접을 봤을 때 사실 면접 지원자들이 또 놀라는 경우가 없고 지원자들 인터뷰 해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이제 면접 보는 병원은 처음 봤다. 참 깜짝 놀랐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결국은 면접을 원장님들이 중요한지 알면은 거기다 시간을 좀 제대로 시간을 쓰고 또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제대로 지원을 제대로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면접 보러 오게 했으면은 정말 좀 제대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냥 실장들이 대충 본다든지 심지어 그냥 대충 뭐 팀장들이 저쪽 본다든지 왜냐면 조직이 작을 때는 사실 한 명 한 명이 되게 귀하거든요. 너무 귀여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면접을 보면은 사실 지원자들도 왔다가 이제 지원을 안 하게 되죠. 결국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말 잘 만드는 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제 원장님들 면접관 코칭 해드릴 때 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면접이라는 거는 저는 부드러움 속에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드시 지원자 존중회가 있어야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 적합한 직원을 뽑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냉철한 질문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 또 하나의 스킬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사례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을 주고 나서 이제 과거에 이러이러한 상황을 이제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제 환자에게 환자 컴플레인 어떻게 대처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럴 경우엔 지원자들은 네, 저 경청 잘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좀 본인이 그런 역량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량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과거에 혹시 환자에게 심한 컴플레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예,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하고 물어보고 그럼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혹시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걸 좀 느껴보셨나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초점이 들어가면서 물어보시면 환자가 아니죠. 지원자의 그 역량의 어떤 진위를 좀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원장님이 이제 본인이 그렇게 면접 봐서 뽑아도 제대로 이제 못 뽑으니까 저한테 좀 면접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본 원장님이 계신데, 사실 이제 병원은 원장님도 채용을 하지만 뭐 실장님도 채용을 하고 팀장님도 채용하고 각 부서의 장들도 사실 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근데 주 많은 업무들이 인사 업무가 있는데 사실 인사를 제대로 배운 분은 없어요. 왜냐면 기업은 인사 담당자가 있어서 그 업무만 하잖아요. 근데 병원은 또 그렇지는 못하니까 다른 직무를 하면서 인사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지가 못하죠. 그래서 저는 꼭 인사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원할 때도 웬만하면 인사 채용을 이제 뭐 우리 이사님이랑 같이 해서 한번 제대로 배우세요 하는 게 처음에 딱 잘 배우면 그다음부터 그 배우는 방식대로 하는데 사람이 처음에 제대로 못 배우면은 맨날 10년이 지나도 그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병원에 가서 인사 담당자 채용하는 거에 너무나 놀랍게 못하는 걸 많이 봐서 사실 저는 제대로 좀 그 전문가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그 코칭을 받고 잘 배운 다음에 우리 병원의 어떤 채용의 프로세스를 좀 잘 만드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면접을 이제 공정하고 그리고 또 존중감을 느낄 수 있게끔 면접을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적합한 직원을 뽑기 위함도 있지만 입사 수락률을 높이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원장님을 면접을 보고 있는 것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입사 제의를 했는데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다시 또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입사 수락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시간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입사 수락률까지 이제 높여놔서 원하는 인재들로 이제 입사를 다 시켰다. 그럼 혹시 그걸로 끝이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이 거의 3달 안에 거의 대부분 또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좀 교체를 최소화를 하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거꾸로 되게 믿을만해서 뽑았는데 막상 같이 일해보니 너무 아닌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엔 또 어떻게 하냐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뭐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요. 신규 입사 직원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2번째는 수습기간을 가지셔야 되세요. 수습기간 저는 한 3개월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습기간을 종료할 때에 해고를 권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수습기간을 어느 정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3번째 얘기한 부분을 또 얘기하면은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그 이제 교육을 어떻게 네. 신입 직원들 교육을 잘해서 또 이제 뭐 우리 이사님이 잘하고 있는 온보딩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게 네. 만들어가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별도로 한 번 더 세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제가 좀 이제 이번 시간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좀 지원자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적합한 인재를 좀 뽑기 위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저는 그 이제 다음에는 우리 이사님이 기회가 되면 면접하는 법도 영상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되게 롤플레이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왜냐면 사실 그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액팅으로 블로그도 직접 해봐야 되는 것처럼 액팅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저희가 지금 뭐 의사 브랜드 전문가가 되다, 뭐 마케팅 전문가가 되다, HR 전문가가 되다, 뭐 채용 전문가가 되다 이런 전문가가 되다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채용 전문가가 되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네. 정말 그 지금 얘기한 채용을 좀 더 많이 지원하게 하고 면접 보는 거 이런 거를 좀 실습하고 원장님들이 제대로 경험하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구상하고 있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확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 여는 그 과정을 좀 정말 나이스하게 열기 위해서 잘 기획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보세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HR 책도요. 많이 보시고 사실 원장님들의 그 지금 직무 중에 하나에 또 HR이라는 게 있고 그게 상당히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거기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원장님들이 매번 얘기하지만 치료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HR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노력했냐 보면 노력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HR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일단 똑같아요. 시중에 책도 보시고 이렇게 HR 전문가들의 영상도 보시고요. 또 HR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와서 정말 내가 HR 빨리 한번 배워봐서 저는 다들 조금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원장님들이 그렇게 저희가 이제 채용할 때 우리 이사님이 하는 방식들이 제가 볼 때 작은 차이가 또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게 많은 원장님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나은 조금만 더 낫게 하면은 지원자들은 있어요. 지원자들은 계속 찾고 있는데 한자랑 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여기가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한테 신경 쓰고 뽑고 있냐 하면 여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좀 더 우리가 나은 방식의 HR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정착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